네, 지금부터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미라 전문위원입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지역신문의 사업 성과와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개회식은 먼저 국민의례, 내빈 소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박신용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찬영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관호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일용 위원님 등 6명의 위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한 분 호명 드리진 못했지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찬영 위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찬영입니다. 먼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모든 지역신문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지역신문 컨퍼런스의 주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시 콘텐츠로 독자에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 크게 체감하시겠지만 지역신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 콘텐츠와 독자에게서 지역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총 10개의 세션은 지역신문의 현안을 고민하고 우수한 성공 모델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컨퍼런스가 단순히 고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신문의 위기를 공유하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 중에 이 장내 정리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회식 종료 이후에 이어서 바로 이곳 중강당에서 11시부터 기획 세션 1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지역신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진순 전 한국경제 기자님의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세션 발표가 시작됩니다. 먼저 탈포털 및 인공지능 시대 지역 언론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특별 섹션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반 세션에서는 지역 신문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 사례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세대만의 시각과 문제의식이 담긴 기획 취재물을 발표하는 청년기획 프로젝트 공모전 PT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션별 장소는 참가자 명찰 뒤편의 프로그램표나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미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기획 세션 1이 시작되니까요. 여기 자리에 착석하셔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 세션 1 전문가 강연은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지역신문 전략, 콘텐츠, 저널리즘, 커뮤니티,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최진순 전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강연이 끝난 이후에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진순 전 한국경제 기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론 산업 환경이 썩 좋지 않죠. 유쾌한 일도 별로 없고요. 근데 오늘 이곳 대전에 다 모이신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 밝고 경쾌해서 저도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언론계 발을 들여놓은 지 한 23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업에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신문에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산일보 분들 와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국제신문, 매일신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영남일보, 예, 강원일보, 대전일보 분들 계시나요? 중부일보 계시나요? 와 계시군요. 예, 지금 뭐 언뜻 생각나는 매체, 광주일보 혹시 계시나요? 전남신문?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지역신문 20여 곳을 강연을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강연 자료를 딱히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제가 들려드리는 메시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20여 년의 디지털 생태계를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뭘 고민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각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화면이 이렇게 나올까요? 화면이 기조 발제인데 화면이 혹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시간상 화면 요렇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25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일단 뉴스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했죠. 예.
누구나 다 컨텐츠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뉴스 공급의 다변화가 일어났죠. 공급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뉴스 유료화, 구독 모델, 디지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중앙에서는 중앙일보의 더 중앙 플러스 같은 뭐 논쟁적이죠. 이게 성공적이냐 아니면 이미 끝났냐 이런 논의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니다. 저널리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언론 산업의 본질인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유료 비즈니스로 막아둘 것이 아니라 이런 논쟁도 있고요. 그래서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지역 신문을 포함해서 언론 산업 전체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뉴스의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 독자들이 언론이 무엇을 준비하건 간에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지역신문, 중앙언론이 따라잡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수용자의 변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 25년을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정리하면 외부 에너지죠. 정책 이슈가 계속 언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역 신문 관련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책적인 이슈는 한 번도 크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매번 고비가 있죠. 지원 정책이랄지 중앙의 경우에는 뉴스통신사 공영 언론에 대한 정책 부분까지 포함해서 외부 에너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인 합의를 지역 언론은 도출해내야 되겠죠. 여러분의 어떤 일치된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그런 논의가 흐름이 있듯이요. 근데 이제 시장 경쟁 환경도 정책 이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악화 일로에 있죠. 특히 포털 같은 경우는 사실 포털 생태계가 그대로 작동할 건가? 뒤에 오세욱 박사께서 포털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포털 이용률이 최근 3년 사이에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체류 시간, 뉴스 트래픽 이용률 등등 포함해서요. 사실 지역 신문이 기댈 곳은 네이버 입점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다. 더 이상 회생 가능할 건가? 제가 오늘 대전 서대전역에 내리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유튜브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뭐 MBC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역 신문 채널을 직접 찾아가서 볼 만한 그런 의지나 생각을 갖고 있는 수용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인프라나 기술적 대응을 통해서 수용자들이 여러분의 채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극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 신문들이 앱을 서비스하고 있고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별화되어 있는 지역 신문 채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부산일보 강연 가고 나서 직후인가요? 부산일보가 맛집 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투 트랙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자를 유도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트렌드를 줬다 보니 레드오션에 진입을 한 거죠.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호흡을 빨리 가져가면 갈수록 디지털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 인프라도 부족한데 트렌드만 좋으면 쉽지 않다. 특히 유튜브 채널 MBC나 다른 CBS 같은 경우에서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지역의 유력 정치인을 불러서 영상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뭐 제공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소구력 있게 지역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에 있어서 그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기존의 채널들은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다. 우리만 포털 이야기하고 있지 쉽지 않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 광역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었는데 이분들이 네이버에서 언론사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자들의 수준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독자의 니즈나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새로운 모색을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독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디바이스에서 플랫폼에서 정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음을 던져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 독자들 경제력이랄지 규모적으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점을 맺고 다가설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고요. 기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매체 지역신문 다녔습니다마는 개발자 없는 곳도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늘기도 했습니다마는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줬는 수용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만큼의 인프라를 갖춘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AI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AI가 전부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본질로 더 다가서야 된다. 기술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 외부 에너지들의 변화를 맞서는, 대응하는 내부의 에너지는 어떤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리더십의 문제는 대단히 좋지 않다. 저널리즘의 측면이나 비즈니스의 측면이나 지역신문의 리더십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단히 애석한 일이고, 이건 중앙언론도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전환은 필요하다.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저널리즘으로서 정확하게 지역 독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두고 모바일 구독자 100만이다, 네이버에서 구독자 수가 200만이다, 어떤 매체에 강연을 갔더니 사장실 앞에 큰 포스트로 모바일 독자 200만, 100만 달성인가요? 그걸 붙여뒀더라고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혁신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혁신과 전환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혁신과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업계에 있지만 기자 생활을 지난해까지 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하루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뉴스 아티클을 완독하는 스크롤의 압박을 견디면서 기자의 바이라인까지 볼 수 있었던 기사의 양이 하루에 10개 이상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저에게 정보의 소비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복잡하고 심오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겠죠. 다가오는 세대 그리고 노령 세대 모두 포함해서 정보를 보는 방식과 습관,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오죽하겠습니까? 지역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역신문 종사자분들이 느끼시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내부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전문가는 연봉 1억, 2억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과 독자들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어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은 보유하고 있는가. 연봉 1억짜리, 2억짜리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내부에 얼마나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는가. 근원적으로 여러분은 재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전략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에 100명, 200명 시청하는 채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근본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수도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럼 로컬리즘이 뭔가? 하이퍼 로컬리즘 같이 니치하고 더 타깃화된 지역의 독자들.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삼북동인가요? 신북동인가요? 그 빨래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니치한 동네, 그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접근들 포함해서 과연 지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채널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한계와 가능성들,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실은 이렇죠. 인재는 없고 포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영향력에 있어서. 물론 뭐 팬데믹이나 선거 때나 재해 재난 때나 포털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역 신문에게 그 스펙트럼을 대면 과연 포털이 의미 있는 경로가 될 것인가는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더십, 조직 문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 지역 매체에 방문했는데 신진 기자들이 채용이 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젊은 기자들이. 그리고 이직도 대단히 심하다. 젊은 기자들. 토로하시는 지역신문 관계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점 조직 문화가 노쇠하고 폐쇄적으로 흘러가면 더 이상은 쉽지 않다. 그리고 저널리즘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신뢰 문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구독자 수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 말고요. 그들과 얼마나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반영되고 호응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데이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가. 제 친구가 김어준 씨인데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를 만들었을 때가 98년이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50만, 100만 부 시대는 끝났다. 그럼 뭐냐? 단 100명이라도 말하고 참여하는 독자를 가진 매체가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신문이 바로 그게 가장 들어맞는 매체가 아닌가. 매체 발행 부수나 이런 것보다도요. 그 안에서 얼마나 같이 호흡하고 있는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말로써 허상으로서 디지털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야 된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조금 손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서 트래픽에 따라서 광고를 임베디드해서 매출을 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디지털화이고, 디지털 전환은 편집국을 개조하고 콘텐츠 조직으로 만들고 제품적 사고를 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를 두고 커뮤니티 빌딩에 나서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서비스로 환원하는 이런 디지털 전환은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맞이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디에서인가 동맥경화가 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앞에 현실 지점에서요. 뭐 리더십이 됐든 문화의 지점이 됐든 여러분 그걸 그냥 지켜보고 왔다는 거죠. 20여 년 동안. 그러나 중앙지보다도 여력이 좋지 않은 지역신문은 더 이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의 전통적인 매체 모델을 더 강력하고 더 신뢰감 있게 가져갈 것인가? 지역 내의 평판이 상당히 개선돼서 역사와 권위를 드러내놓고 비즈니스를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범된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언론사로 포지셔닝 할 것인가? 디지털이고 뭐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면 정말 지역민들이 매일 올 수 있는 컨텐츠 조직으로서 바뀔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아니면 광고주나 공공기관에 어필해서 광고를 따오고 협찬금을 받는 그런 시장 장악력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민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고비에 있다. 그리고 저널리즘을 정말 굳건하고 정확하게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본질에 다가설 것인가? 아니면 흉내만 낼 것인가? 아니면 상업화될 것인가? 반면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줬는 지역민들, 젊은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시도를 정말 제대로 해볼 것인가? 여력이 없다면 외부의 기술 파트너를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학벌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그런 역량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역신문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량과 인프라 측면에서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대단히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4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널리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저널리즘의 신뢰에 종속되면 제품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간섭을 받는다. 신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로컬 저널리즘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합의, 논의와 결론이 보다 심도 있게 돼야 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싱턴 지명에서 상징하듯이 워싱턴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리한 유력한 신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인 디지털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여기자 분이신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근무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자부심이 있는가 했더니 그 종사자분, 한국인 여기자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역 독자에게 어떤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계속 묻고 결론을 내고 경론을 벌이고 그 결과 컨텐츠를 비로소 독자 접점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치열합니까? 아니면 20년 전과 거의 흡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특히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역 어젠다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데스크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글로브지는 10년 전입니다. 편집국장과 데스크들이 보스턴 도심의 공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함을 돌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든 채널이 bostonglobemams.com입니다. 그것은 30, 40대 지역의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바람을 보스턴 글로브가 시장의 니즈를 확인하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그 채널이 이런 식으로 지역 어젠다를 보다 깊이 그리고 삶과 밀착된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보도와 편집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말 존중하면서 개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미국의 로컬의 작은 카운티별로 존재하는 신문들은 일반 가정주부들 같은 사람들이 조그만 서브 채널들의 편집자로 모실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독자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BBC 같은 경우는요, 정기적으로 모바일 채널에 접속하면 서베이를 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자가 바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더 중앙 플러스 같은 중앙일보의 유료 채널들은 서베이 결과와 다르게 니즈가 있는 컨텐츠를 발견했고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배치하고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자가 바라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불일치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독자가 바라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자가 바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 그것이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 내부의 에너지는 있는가? 차분차분히 점검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10년 전인가요? 한 지역신문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해서 중앙에서 주는 상도 받았는데 1년 뒤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기자분께서 사회부로 발령이 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신경도 못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영역에서 준비하고 투자돼야 된다. 또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외부 기관, 기업, 스타트업, 대학들, 관내에 있는 대학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셨는지, 지역의 한 신문사가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왜 이제 오셨느냐라고 할 정도로 관련 학과 또는 미디어 쪽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관과 스타트업들은 여러분의 손길을 의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계속 핸들링하고 나서준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독자를 여러분의 서비스 채널에 얼마나 등장시키고 있는가이죠. 일본의 지역신문에 한 10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70만 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자부터 금요일자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느냐고 했더니 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타깃을 제대로 설계하고 있고 그들과 협력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가. 워싱턴 포스트를 7년 전에 방문했었는데요, 로비에 945입니다. 8년 전인가요? 945에 로비의 칠판에 저녁 7시에 워싱턴 관내에 시민들을 불러서 2시간짜리 강연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거였는데 기자와 환경 전문가가 연사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시간이 환경 전문가의 강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워싱턴 포스트 환경 기자가 참석자들에게 환경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시간, 이렇게 2시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다 한번 하냐, 매달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들을 함께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었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여러 가지 제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자를 콘텐츠를 받아먹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협력자, 참여자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규모가 큰 매체, 작은 매체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아우르기 위한 6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커뮤니티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전반적인 커뮤니티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리셋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독자 중심 모델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단되거나 흐트러짐 없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담보는 돼야 된다. 그리고 뉴스룸은 더 이상 오프라인 매체 관행대로 움직이고 일상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전환돼야 된다. 흉내 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 뭐 탑으로 뭘 쓸 것인가 이런 논의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이 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콘텐츠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되어 줘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몇 가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저널리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 갔더니 택시 노조가 파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신문사 강연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고 기사님께 60대 정도의 기사분이셨는데 지역의 가장 큰 신문을 구독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DMB와 스마트폰을 가리키면서 여기 다 나와 있고 택시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더라. 택시 법인의 대표가 후원 활동하는 것이 박스로 기사 나오는 거 보고 학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 독자들과 정말 제대로 악유가 떨어질 정도로 잘 접점을 맺고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 맥이 있을 겁니다. 지역 독자 중심의 컨텐츠와 저널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진정한 지역에 접근하고 있는가? 지역민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산골에 가서 기사도 쓰고요. 지역민의 목소리를 인터뷰로 따기도 하지만 약하다. 더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실제로 지역민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를 스타로 만들 수 있도록,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면과 화면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그를 위해서 최적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각각의 4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축의 방법론. 첫 번째, 저널리즘의 전략에 있어서 기사와 편집에 대해서 지금과는 달라야 되겠다. 중앙지와 똑같은 스탠스를 가져서는 곤란하겠다. 세계의 많은 지역지들, 특히 북미권, 유럽에 있는 매체들은 기사와 편집에 대한 뉴스룸의 의견을 공유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받는 피드백 장치들을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만들어 두고 있다. 획기적인 전환의 발판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더 이상 초록이 동색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저널리즘, 여러분의 지역 뉴스를 어필하기 어렵다.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반응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지역민들에게 소구될 수 있도록 폭넓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기사에 나오는 인터뷰로서의 지역민들이 아니라 그 이웃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직접 만나고 심지어 맘카페를 찾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레딧,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대형 커뮤니티, 로컬 기반의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거기에 지역 매체 기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사이트를 찾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사례들은 무지 많고요. 한국에서는 죽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자들이 로컬을 프로필로 올리고 있는 트위터리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웃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사 쓰는 것 말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옵션들, 위치 기반을 포함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저널리즘의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콘텐츠 전략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4대 로컬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등한히 하고 있는 로컬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해외 로컬 페이퍼들의 디지털 채널에서 교통정보가 갖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그리고 사건, 사고 장르가 대단히 주목받습니다. 뭐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랙티브 맵을 쓴다든지 해서 동네별로 사건, 사고의 범주랄지 성격, 내용에 대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더라. 그리고 교육 서비스가 대단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 사건, 사고, 그리고 교육. 교육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의료 이슈가 대단히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매체, 지역 매체들 가보시면 특히 이런 정보들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날씨 정보입니다. 우리는 거의 서비스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매체들은 날씨 정보에 민감해서 우리로 치면 기상청 데이터를 받아서 카운티별로 제공한다든지 실시간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뭐 대전의 갈마산로에 비가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를 해당 지역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그리고 어린이 대상의 컨텐츠가 대단히 주목받고 있다. 아까 일본 지역신문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서예 작품들을 공모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면에 그리고 온라인에 게재하고 입상한 서예 작품을 올린 어린이를 인터뷰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우리로 치면 해당 학원을 강사도 소개하고 이런 지면을 운영하고 있더라. 특히 키즈 섹션을 여러분 대단히 주목해야 된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뭐 지역 개발 이슈도 있겠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환경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뭐 노인 세대의 문제랄지 등등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의 여력이 없다면 관내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파트너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곳들을 찾아야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학병원들이 진료도 하고 있지만 해당 전문의가 한 달에 한두 번 강연도 하죠. 뭐 당뇨병 클리닉과 관련된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관들 찾아야 된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여력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대학 없다면 서울에서도 찾아야 되겠죠.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스포틀리.ai라는 AI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이 AI 업체는 네이버의 AI 쪽 개발자분이 창업을 하신 스타트업인데요. 제가 지역 매체를 갈 때마다 그 업체를 소개시켜 드려요. 그러면 지역 언론이 거기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업체의 대표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대책으로 오신다. 우리 AI로 뭐를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하려면 내부의 자원,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뭘 하고 싶다. 지역의 니즈는 무엇이다 정도는 정리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면 얼마든지 응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레퍼런스를 찾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대단히 시적절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대학 말씀 마찬가지로 드렸고요. 그리고 협업이 중요하다면 협업을 위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AI로 뭘 한다, 디지털 기술로 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한다면 의미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시민을 기술을 활용해서 매료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최적의 목표여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인 기자가 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워싱턴 포스트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두 작품을 만들더라도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신문에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그런 것을 최대의 미션으로 삼는 그런 조직은 운용해야 된다.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 그래야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CTO까지는 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의사 체계를 확보해야 된다. 한두 명의 개발자 정도 갖고 있는 데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을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지난달에 수도권의 한 지역신문을 갔는데 사장께서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기술 투자를 하고 기술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돈을 벌어오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런 기회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허락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돈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지 말고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화적 조건을 갖추는 게 기술 전략의 ABC 처음 시작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신문이 중앙지와 다르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작은 동네를 찾아야 된다. 작은 동네. 부산의 신북동인가요? 삼북동 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게 딱히 적합한 동네라고 저는 뭐 그 지역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가장 괜찮은 동네들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지역의 통신사들을 여러분이 접촉하시면 데이터 발생량이 많은 대전으로 치면 뭐 대전 백화점 백화점 앞길이랄지 가장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역의 동네 아니면 핫한 플레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작은 동네, 작은 이야기들의
집중해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참 디지털에 투자할 때는요, 어떤 특정 블록의 동네를 벨을 눌러서 문별로 노크를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이력, 가족들 이야기, 한 블럭을, 동네를 다 벨을 눌러서, 초인종을 눌러서 주인들이 응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 맵에 집들을 소개하고 그 지역에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죠. 결국 작은 동네, 작은 이야기들이 번성하는 채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공간과 젊은 세대, 이벤트가 자주 열리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콘텐츠에 반영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기자들이 만나고,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참여하고 거기에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 그것이 커뮤니티 전략의 첫 출발 지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건 그 다음 자체 사이트에 이렇게 커뮤니티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시도가 시작돼야 될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독자 중심의 가치 순환의 모델을 만들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4가지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중원부원 이렇게 계속 달려왔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신뢰의 지역신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출발 지점이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산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매체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품격과 가치를 정말 제대로 검토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 신뢰의 지역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독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가지는 거죠. 로그인월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지역 신문도 있습니다만은 로그인월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프로젝트이고 여력이 없는 매체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나 1000명 소규모의 사람들이 늘 와서 찾고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부산일보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프로젝트가 론칭을 한다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만 공개하기가 아직 어려운 지점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에 모일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드는 것들이 신뢰의 저널리즘을 확보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신문도, 부산일보도 신뢰의 기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평판이 부족하다면 로그인월이랄지 커뮤니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후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도 그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평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로그인월이랄지 모일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먼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로 모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의 포인트는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저널리즘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대로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지역성을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 그 결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다면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치들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50명, 100명이 시작 지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역 신문이 살 수 있는 길은 지역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작업들이고 그것이 유료가 꼭 아니더라도 결국 해외 매체 지역 신문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 공적인 후원, 시민들의 기부 이런 모델들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신뢰의 저널리즘, 평판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 광고주도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보충할 질문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서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신문 일간지 연간 매출액 변화 장표인데요. 앞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억대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매일신문은 3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3, 4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그 말은 뭐냐? 내용적으로 매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매출이 느는 것이 아니라 위태위태하고 경기에 진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견고하게 바뀌어야 된다. 자, 한 지역 신문의 임금 및 구성원 평균 임금 및 구성원 수인데요. 밑에 파란 줄이 구성원 수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구성원 규모. 그러나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그 수익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으려면, 오려면 급여도 조금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딱히 고연봉을 줄 수 없는 상황. 이 악순환이 되고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과 같은 생태계 2020년 1분기에 비하면 반토막 나고 있고요. 체류 시간 특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100대 광고주 가운데 종이신문에 광고비 지출이 0원인, 한 번도 종이신문에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은 광고주 숫자가 2010년에는 7곳의 광고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0개가 넘었습니다.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역신문에게 광고주들의 이러한 탈신문의 흐름은 대단히 비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경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문을 다 떠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공간 컴퓨팅이랄지 인비저블 컴퓨팅이랄지 하는 기술적 변화는 콘텐츠의 형식과 이런 그 소비의 환경 자체를 180도로 바꾸고 있죠. 지역 매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전략을 채택할 때에는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울로 또 여건을 갖추고 역할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파트너십을 맺는 적극적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AI 파트너 네트워크 찾는 거 지역 매체 갔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이터 보유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이런 협업 작업들을 끊임없이 누군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팅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softly.ai라는 업체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한번 지역신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연락하셔서 한번 컨택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늘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 개발자의 회사거든요. 지역신문 늘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한번 꼭 접촉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정도로 지역시장은 닫혀 있거나 고비용으로 엄두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17분 정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질문을 좀 들으려고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부산시가 보고서를 만든 건데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도시가 살롱 문화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산시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를 찾는다, 커뮤니티와 접점을 맺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 대화형 커뮤니티가 있고 놀이 커뮤니티, 작업 커뮤니티, 사색 커뮤니티가 이렇게 보고서로 정리를 했어요. 부산시에서 발주를 한 보고서 내에 부산 관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쭉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기 개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아기자기하게 50명, 20명이 모여서 활동하는 문화 커뮤니티들이 대단히 많다. 귀농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이 산재하고 있더라. 특히 하나의 공간이 이야기의 살롱이 되고 있더라. 지역 언론이 여기에 너무 거리감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리포트들, 보고서들이 의외로 사장되고 있더라. 여러분이 찾아서 관내에 이런 커뮤니티들이 무엇이 있고 그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진정한 로컬 저널리즘이고 지역신문이 풀어가야 할 미션이 아닌가. 그래야 콘텐츠도 지역 독자에게 굉장히 스며들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냥 느슨하게 시장에 던져주는 지역 콘텐츠로는 작동하기 이제 어렵다. 저조차도 60여 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하루에 물리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언론사 채널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티클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지역 독자들이 모여서 시간을 쓰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직접 찾아가야 된다. 머니투데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머니투데이가 온라인으로 시작한 매체인데 2002년에 포털에서 월드컵, 한일 월드컵과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 대통령 탄핵 등등을 거치면서 포털의 영향력을 느끼고 머니투데이 온라인 기획실장이 네이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 기획자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는 뭐냐? 당신들이 가장 잘 알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검색 쿼리를 날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담당자가 증권, 주식, 부동산을 관심 있어 한다. 머니투데이가 팀을 만들어서 증권 채널의 컨텐츠를 만들고 네이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그 뒤에 경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머니투데이가 네이버에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부랴부랴 그 조직 만들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직접 찾아가라면 사람들이 모여있고 정보를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야 된다. 더 중앙 플러스 유료 서비스를 기획한 총책임자는요 한때 마케터들과 함께 대한항공을 찾아갔습니다. 대한항공의 해외 출국하는 비행기들의 앞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컨텐츠를 제공하면 좋겠느냐. 물론 다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만은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찾아갔습니다. 중앙플러스가. 배달의 민족은 강남 3구에 세 계층의 부류의 핵심 소비자가 있습니다. 노령 은퇴한 노인 부부들만 사는 소비자,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의 싱글족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 세 부류를 찾아가서 세 부류의 핵심 고객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그 신선식품 제공하고 있는 기업 매일 아침에 배송할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수집해 주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단말기를 통해서 아침에 핵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중앙일보 같은 큰 규모의 조직만 그렇게 시장을 알아본다 이렇게 머니투데이만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야 되는 시대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제공하면 좋겠는가. 심지어 인터파크 쇼핑몰에 서비스 기획자, 플랫폼 책임자를 찾아가서 30대, 40대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마다 가장 많이 관심 있게 소비하고 있고 구매 결제를 한
제품이 뭔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도 여러분이 찾아가실 만한 파트너가 되겠죠. 뉴스룸 안에서 갇혀있지 마시고 이런 커뮤니티를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노르웨이 지역지인데요. BT라고 축약해서 브랜드명을 말씀드리는데 이 BT는 팬데믹 기간 2, 3년 동안 지역 독자들이 굉장히 심심하고 낙담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이런 채널을 론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범선을 띄우는 업체와 조인을 해서 범선요. 유럽의 멋진 범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개조해서 현대식으로 만든 배가 노르웨이 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에 180도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출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별로 영상을 수집을 해서 마이크로 채널에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영상들을, 멋진 풍광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채널에 들어오면 앉아서 이 여행선들과 함께 그 현지의 영상 장면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 배가 돌아온 날 묘하게 팬데믹이 거의 줄어들고 있던 무렵인데 이 채널에 구독하고 열심히 찾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범선 위에서 끊임없이 찾아온 독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범선을 타고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새로운 길의 여정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 또 은퇴한 부부들, 지역 독자들을 이 채널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마이크로 채널에 모이도록 한 뒤에 마지막 날 이벤트를 펼칩니다. 지역 독자들은 가치와 경험을 좇는 가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단히 빠르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역 독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된다. 그것이 지역신문의 마지막 최고의 미션이다. 4가지 축을 잃지 않고 특히 신뢰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조 세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8분 39초 정도 남았는데 사전 질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듣고 이거 8분 더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기자님 강연 더 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제가 따로 또 이제 질문을 받아도 되니까요. 네.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제가 시작할 때 15년, 20년 지역 언론 강의 다니고 특정 지역신문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프로젝트도 함께 했었고요. 물론 실패와 성공의 지점들이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고요. 커뮤니티 빌더들이 특별히 전문직으로 시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도 들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멋진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왜 지역 언론이 이 지역 독자들이 모여있는 멋진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 한번 가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미래는 현재의 지역신문의 구조와 환경으로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신문의 리더십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역신문의 뉴스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지역 대학 학보사가 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고요. 동시에 부산일보가 부산대학 학보사와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 대학 학보사들, 또 전대기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도 잔존한지 모르겠지만 대학 학보사 모임에 제가 가서 미국의, 유럽의 대학 학보사들의 움직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대학 학보사도 대학교 독자들만 상대로 하는 학보사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카운티를 이슈들을 다루고 하는 사실상의 지역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 학보사들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그런 걸 고민하고 모색하는 리소스잖아요. 지역 언론의, 지역 신문의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요. 그 학보사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대가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그런 젊은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내부의 여건이 없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찾는 노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 예. 그리고 노르웨이 지역지 BT도 내부의 기술력이 개발자가 많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성격을 같이 하는 이런 여행사 기업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부단히 만나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역 언론사 뉴스룸의 과제는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요, 문화의 문제도 있지만 한두 사람만 이런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브릿지를 만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인데 매일신문, 영남일보에도 강의를 갔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기자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자님들도 바뀌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자님들도 관행대로, 관성대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는, 물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왔고 그분들은 사실 탈매체, 탈뉴스룸을 해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로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뉴스룸 안에서 새로운 뉴스룸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몸담고 있는 소속사에서 기회가 돼서 진행이 됐건 간에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컬에 살아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개별 기자들의 관심과 열정이 또한 지역신문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성을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신문과 어떻게 보면 저도 함께 한 20년 정도 됩니다. 기술을 주제로도 했고 커뮤니티를 주제로도 했고 콘텐츠를 주제로도 했고 컨버전스 뉴스룸 화두가 됐을 때는 그 이슈로 가지고 지역 언론사를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더 마음이 요즘 표현대로 웅장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제 외사촌 형이 중앙일보 사업 담당 임원이시거든요. 근데 올해 지난달에 저를 뵙고 저를 만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언론계 30년 있었는데 진짜 위기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뭔가 전환점에 온 것 같다. 고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고비였지만 언론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암울한 흐름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은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소적인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언론계가 지역 신문에서부터라도
내용, 본질에 집중해서 새로운 전환을 만드는 대장정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1분 40초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 두서없이 드린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울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게 객석에서 질문을 받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객석에서의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기자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컨퍼런스 기획 세션 1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해주신 최진순 전 기자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미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